김수남 검찰총장의 고심, 어제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르면 어제, 또 이르면 오늘, 이제 주말 안에 될 거냐, 아니면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거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혼자서 지금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인 누구에게도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언론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의하지 않고 혼자 외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의견을 좀 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의견을 구할 것이다. 지금 사실은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상당히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신병 처리, 즉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일단 조사가 끝났으면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건 당연한데 저 고민이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미 생각을 해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좀 이번 주 내에 적어도 나올 거라 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 늦게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네. 적어도 다음 주 월화 정도 아니면 주말 정도에서는 결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의견을 많이 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대 네 번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이렇지만 비교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직전에 있었던 경우,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검찰총장 네. 임채진이었죠. 예. 예. 그때와 비교를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그렇죠. 볼까요? 예, 근데 이제 김수남 총장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2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해준 분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어떤 추론을 해보는데 사실 네네.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 헌법재판관 8명 중에 2분이 대통령 임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다 탄핵 인용 쪽으로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김수남 총장은요, 그래도 검찰의 수장 아닙니까? 뭐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냐면요. 네네. 지금 이제 야권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야권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힘을 빼고 예를 들어서 경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든가. 수사권 분리 독립. 예, 아니면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별도로 만든다든가. 지금 검찰권을 여러 쪽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지금의 검찰은 좀 약화되는 쪽이 어떤 검찰 개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방향이 비슷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장 청구를 안 하면은 검찰을 향한 어떤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에게 불리하게 이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저는 이제 청구하는 쪽으로, 다만 이제 타이밍만 내주 초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아.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검찰이 왜 보면은 대선 일정을 갖다 왜 자기들이 신경 씁니까? 네네. 그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그야말로 보면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등등등 해서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속돼 있고, 특히 돈을 주었다는, 지금 검찰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그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자신들이 이 21시간이는 거예요, 도합. 네. 14시간, 7시에 21시간이죠. 21시간을 조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또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계속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네. 과거 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검찰 출신에 보면 홍준표 의원, 홍준표 지사죠. 지사죠. 지사 같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제 그저께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딱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네. 그쪽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알아서 풀이 눕는다. 풀은 바람이 불어야 눕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그러니까 누워버리듯 바람도 안 불었는데. 눕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은 대선 일정 신경 쓰지 네, 네. 않습니다. 네,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4명 아닙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처음으로 이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받은 대통령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의 신기록이 또 세워질 수 네.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95년도에 노태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될 때는 구속이 될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이른바. 영장 심사제도라는 게 없어요. 예,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피의자 신문제도 우리가 보통 뭐 영장 실질 심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서면 가지고 결정을 해요, 판사가. 그래서 서면의 증거를 싹 검토하고 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199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예. 구속된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법정에 나와서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권에 부합한다. 네, 그리고 네. 정확하게 구속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97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9년도지만 결국 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영장 신문을 받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영장이 많이 청구되면 최초로 97년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영장 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거, 첫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셨습니다만 또 하나의 신기록, 또 하나의 불명예가 우리 역사에 쓰여질지가 지금 관심인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물론 저 때가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속 전 첫 피의자 신문 제도에 해당이 되는 전직 국가원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 된다면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보인 건데요, 대통령이. 네. 애초에 자택으로 와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냈던 메시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그 대통령 불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여론의 역풍이 일자 아마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저렇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본인이 검찰 조사라든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통상적으로 김수남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입장을 표현할 때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네. 검찰 소신껏 하겠다는 얘기가 많고 예.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하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한다. 그래서 외풍에 많이 시달렸는데 이번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네. 그냥 단순하게 의례적인 그 검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김수남 총장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 검찰이 원칙적 수사를 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해석되어질 대목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전제로 어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요죄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물론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또 의미가 정치적으로도 심대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뭐 강요, 직권남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지만 뇌물하면 최소 그냥 징역 10년,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중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재단, 그 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이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인가, 이제 뇌물이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재단 그 출연금도 뇌물로 봐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해가지고 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게 뇌물이 아니라 강요를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그런 거 뇌물 아니다 이렇게 연동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같이 지금 연동돼 있는 네. 사안이에요. 연동돼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은 준 거고 한 사람은 받은 건데 준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고 강요다. 그러면 일단 뇌물 준 거조차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하고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제 이 검찰에서 뇌물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박근혜 딜레마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 딜레마다? 그렇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쭉 기자들과 올 초에 신년 기자들과 인터뷰, 정규제 TV 또 국민에 대한 대국민 발표 이런 걸 보면 다 범행을 다 부인하고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범관계를 특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정할 수도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도 다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롯데, SK 네. 이제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어떤 휴대폰의 내역이랄지 안종범 전 수의 수첩이랄지 태블릿 PC 내용에 나온 것은 이건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부인하는가? 그것은 만약에 그 조금이라도 일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게 뇌물까지 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거 일부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딜레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 이거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거의 못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게 되면 곧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마 보면 뇌물죄, 강요죄 등등등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내용이지만 재판부는 아마 한 곳 정도로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같은 내용이 아까 연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물론 그것이 구속 기소일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일 수도 예, 그건 아직 있겠습니다만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기소가 된다면은 어쨌든 결국 재판은 해야 되니까. 최순실, 이재용,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재판정에서 공산이 크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고 앞서 우리 김광석 변호사 말씀하셨던 뇌물 강요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박근혜 딜레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 부분은 주었다는 사람도 난 절대 뇌물로 준 적이 없다. 네. 검찰이 처음에 직권남용으로 해서 공범을 기소했잖아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요. 뇌물보다 직권남용을 기소하기가 훨씬 편해요. 예. 입증하기도 쉽고 기소를 하기에는 그래요. 네. 그렇지만 특검에서 이미 뇌물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처음에 이제 직권남용을 기소할 때는 굉장히 수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급하게 기소를 하다 보니까 직권남용을 기소를 했는데 특검에서 엄청난 수사를 해서 뇌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지금 현재 입장은 뇌물과 직권남용이냐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법률 적용은 특검에서 똑같이 뇌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 기소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해서 재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기소해서 좀 재판 진행 중이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가 된다라면 최순실 씨의 공소장만 변경한다라면 뇌물죄 문제로 한 법정 내에서 세 사람이 마주치게 되는 그래서 네. 청탁한 최순실과 그 청탁을 이행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의 법정에서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뇌물죄 기소 여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대목이 되는 것도 또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의 여부 아직 결정 안 났지만 강력한 주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겠다는 것도 맞습니다. 박 전 대표의 법과 원칙에 따라 될지를 두 눈 부릅뜨고 이 표현은 김수남 총장 얘기를 이게 살짝 따온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속하라 이건 아니고 근데 추미애 대표는 여론조사 70%가 72% 나왔죠. 72%가 구속에 찬성하니까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하면서 사실상 구속을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듯한 이건데 저는요 이런 거는 정치권에 특히나 비중 있는 정치인들은 좀 발언을 좀 피해주는 게 사법부에 맡겨라. 왜냐하면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 네, 검찰. 영장 청구 여부는 뭐 속으로야 다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비중 있는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네, 네. 별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 저 정착에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안에 될지 말씀들 하신 대로 27, 28일 다음 주 월화요일로 넘어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일부 외신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나봐야 알 일입니다.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으로 한번 저희 카메라를 옮겨보겠는데요. 검찰에 다녀온 뒤에 시설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어떤 시설물인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모습 같은데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가림막인지 저희가 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 보면 저 계단 앞에 지금 가림막 같은 지금 저 보이시죠? 저 가림막이 지금 설치되어 있던 건데 지금 저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새롭게 설치된 시설물은 아니지만 예. 저것이 부각된 이유는 지금 창문도 내리고 뭐 빛을 안에서 켜는 것밖에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에서 이제 커튼을 다 내려갖고 안에서 실제 어떻게 어떤 동선이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자분들이 지금도 보면 수십 명이 가서 그 큰 만원 렌즈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걸로 땡겨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땡겨 있는데 아침 뭐 새벽 4시 반 정도 되면 불이 들어왔다. 근데 6시 반 정도 되면은 2층에 불이 들어왔다. 이 정도밖에 지금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디지털 시계 가지고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예. 있어요. 보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그 안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커튼을 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환기는 어떡하나? 네. 환기. 어쨌든 창문을 못 여니까. 창문을 못 여니까 저 커튼을 닫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기는 어떻게 하나 할 정도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은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지난 3월 12일부터 지금 한 거의 2주 가까이 네. 저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죠. 네.